로스앤젤레스 외곽 농장 개 3마리가 코요테 무리를 추간했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발자국, 싸움 흔적, 피 묻은 털까지 다 확인하죠. 잠깐, 그 개들이 훈련도 안 받았다면 더 위험한 얘기입니다. 훈련 없는 개가 코요테를 이겨다? 그건 본능이 아니라 개 전술을 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미국 최고의 훈련견들이 같은 상황에서 실패하면 강화망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전직 미군 특수부대 군견 핸들러의 한마디가 LA를 뒤흔들었습니다. 15년간 군견을 훈련시키며 완벽한 전투견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하던 그가 훈련도 받지 않은 한국 토종견 앞에서 자신의 방식을 모두 부정한 겁니다. 이 개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미국 야생동물 전문가 마이클 데이비스의 경악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조그만 한국개라 불리던 진돗개를 무시했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기적 뒤에 숨겨진 가슴 뜨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초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 데이빗 박입니다. 10년 넘게 LA에서 한미 양국의 문화와 사회 이슈를 취재해왔죠. 그동안 수많은 뉴스를 다뤘지만 이번만큼 충격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미국 언론이 보인 반응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한 농장에서 진돗개 3마리가 코요테 무리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처음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감동보다 의심을 먼저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현지 방송국 기자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 다음엔 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연 아닌가요?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개란 애완동물이거나 경비견이었으니까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투견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던 겁니다. 하지만 검증은 시작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죠. 그들은 해당 농장주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목격자를 찾아다녔어요. 심지어 현장에 남은 흔적까지 분석했습니다. 코요테의 발자국, 싸움의 흔적, 피 묻은 털까지 샅샅이 조사했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돗개들은 훈련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전투 훈련도, 경비견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하게 농장에서 지내던 개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인들의 의심은 더 깊어졌죠. 훈련도 안 받은 개가 야생 코요테를 이긴다고 말이 되나요? 동물행동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코요테의 습성을 설명했어요. 코요테는 북미 대륙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무리 사냥에 능하고 영리하며 생존력이 뛰어나다고 했죠. 일반적인 애완견은 단 한 마리 코요테에게도 상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돗개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진돗개가 단순히 한국의 토종견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본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UC 데이비스 수의대 교수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은 신중했지만 그 안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진돗개는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산과 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멧돼지와 싸웠고 늑대를 물리쳤어요. 그 본능은 DNA에 각인돼 있었습니다. 훈련이 필요 없었던 이유죠. 미국 애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진돗개가 등록조차 안 된 품종이었으니까요. 그저 아시아 토종견으로만 분류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현지 목장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개가 코요테를 이겼다더라. 3마리가 10마리를 쫓아냈다던데. 말은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됐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강하다는 것.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 살던 한 노인이었죠. 그는 30년 넘게 그 지역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코요테를 수없이 봤다고 했어요. 그런 그가 말했습니다. 코요테가 도망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동물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 증언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분석보다 학자들의 의견보다 더 강력했죠. 30년의 경험이 담긴 관찰이었으니까요. 미국 내한인 커뮤니티는 들썩였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진돗개가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과장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 한 품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자신들이 모르던 존재를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검증과 의심을 거치는지 보게 됐습니다. 검증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미국은 답을 원했습니다. 명확하고 과학적이며 반복 가능한 답을요. 하지만 진돗개는 과학으로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역사가 있었고 본능이 있었으며 한국이라는 땅이 만들어낸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요. 진돗개는 특별하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 말입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저는 뉴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LA 카운티 야생동물 관리팀 소속 트럭 2대가 해당 농장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죠. 이건 단순한 사후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검증이 시작된 겁니다. 팀을 이끈 사람은 마이클 데이비스였습니다. 20년 경력의 야생동물 전문가였죠.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엔 회의가 가득했어요. 개 3마리가 코요테 무리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직 군견 핸들러 로버트 챈들러가 함께했어요. 해병대에서 15년간 군견을 다룬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셰퍼드, 벨지안 말리노이즈, 로트와일러까지 온갖 전투견을 훈련시킨 경험이 있었죠. 챈들러의 존재는 의미심장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전투견 전문가가 진돗개를 평가하러 온 겁니다. 거기에 더해 UCLA 수의대 행동학 박사 제니퍼 김까지 합류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김 박사는 개의 공격성과 방어 본능을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녀의 참여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국계라는 이유로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3명의 전문가가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개들이 왜 코요테를 쫓아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들이 농장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진돗개 3마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평범하게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데이비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개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체구가 작군요. 데이비스의 첫 마디였습니다. 진돗개는 중형견이었죠. 로트와일러나 독일 셰퍼드에 비하면 확실히 작았어요. 체중도 18kg에서 23kg 정도였습니다. 데이비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작은 개들이 정말 코요테를 물리쳤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챈들러는 다른 부분을 봤습니다. 개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보폭이 좁고 경계심이 강하네요. 그는 진돗개들이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짖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찰만 했습니다. 챈들러는 이 행동이 야생성의 증거라고 판단했죠. 김 박사는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농장주에게 개들의 일상을 물었어요. 언제 먹이를 주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사람과의 접촉은 얼마나 되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죠. 이 진돗개들은 거의 방목 상태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훈련은 전혀 없었습니까?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농장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키웠을 뿐입니다. 이 답변은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훈련도 없이 야생 포식자를 상대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데이비스는 현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코요테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최소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확인됐죠. 울타리 근처엔 피가 묻은 털이 있었고 땅엔 격렬한 몸싸움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데이비스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현장 증거는 명확했어요. 과장도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이곳에서 개와 코요테의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챈들러는 진돗개들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3마리 모두 경미한 상처가 있었어요. 귀와 목 부분에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부상은 없었습니다. 챈들러는 이 점에 주목했어요. 코요테와 싸웠는데 이 정도 상처로 끝났다는 건 일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김 박사는 개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진돗개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했어요. 놀라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3마리가 완벽한 서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더가 있었고 나머지 2마리는 그 지시를 따랐어요. 무리 사냥의 기본이었죠. 이 개들은 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 박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견고한 팩이에요. 이건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애완견은 팩을 형성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돗개는 달랐습니다.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새 전문가는 이틀 동안 농장에 머물렀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했죠.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진돗개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비스는 야생동물 관점에서 봤습니다. 코요테가 물러선 이유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개들에게서 포식자의 기질을 느낀 겁니다. 챈들러는 전투 능력 측면에서 평가했어요. 군견으로 훈련받은 개들과 비슷한 반응성을 보입니다. 단, 훈련 없이 본능만으로요. 김 박사는 행동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품종은 독립적 사냥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죠. 3가지 관점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진돗개는 특별하다는 것. 그들은 과학적 근거를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나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LA 카운티 동물행동연구소가 공식 실험을 진행한다는 발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견종별 야생동물 대응 능력 비교 연구.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진돗개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라는 거요. 미국 측이 선택한 견종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독일 셰퍼드였어요. 미국 경찰과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 작업견이었죠. 2번째는 벨지안 말리노이즈였습니다. 네이비실과 특수부대가 선호하는 최정예 군견이었어요. 3번째는 보더콜리였습니다. 견종 지능 테스트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천재견이었죠. 저는 이 선택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견종들을 내세운 겁니다. 우리 개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시험 조건은 철저하게 통제됐습니다. 장소는 LA 외곽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었어요. 실제 코요테가 서식하는 지역이었죠. 시간은 밤 10시로 정해졌습니다. 코요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였어요. 상황 설정은 주택가와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공간, 조명이 약한 환경, 그리고 다수의 코요테가 접근하는 시나리오였죠. 첫 번째 실험 대상은 독일 셰퍼드 3마리였습니다. 모두 경찰견 훈련을 받은 개들이었어요. 평균 체중 35kg, 진돗개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화면으로 실험을 지켜봤어요. 독일 셰퍼드들은 당당했습니다. 훈련받은 자세로 구역을 순찰했죠. 오후 10시 15분, 코요테 5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서서히 접근했어요. 독일 셰퍼드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짖기 시작했죠. 크고 위협적인 소리였어요. 코요테들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독일 셰퍼드들은 계속 짖었지만 전진하지 않았어요. 훈련받은 대로 방어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코요테들은 이 틈을 파악했죠. 양쪽에서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셰퍼드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코요테들은 점점 가까이 왔어요. 독일 셰퍼드 중 1마리가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단독 행동이었죠. 나머지 2마리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코요테들은 재빨리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우회했죠. 연구진은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셰퍼드들이 코요테를 쫓아내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방어는 했지만 격퇴하지 못했죠. 다음은 벨지안 말리노이즈였습니다. 특수부대견답게 훨씬 공격적이었어요. 코요테가 나타나자마자 돌진했습니다. 속도가 엄청났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앞으로만 나간 겁니다.
벨지안 말리노이즈 3마리는 일렬로 달렸어요. 코요테 1마리를 집중 추적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코요테들은 반대편으로 침투했죠. 연구진이 개입해야 했습니다. 코요테들이 실험 구역 안쪽까지 들어왔거든요. 챈들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견 훈련의 한계입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율적 판단이 부족해요. 그의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벨지안 말리노이즈는 강했지만 무리 사냥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은 보더콜리였습니다. 저는 이 실험이 가장 궁금했어요. 보더콜리는 목양견이었습니다. 양떼를 모는 본능이 있었죠. 혹시 코요테 무리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보더콜리들은 코요테를 보자마자 겁을 먹었어요. 짖지도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섰죠. 연구진이 개입하기도 전에 실험은 끝났습니다. 보더콜리는 지능은 높았지만 포식자와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3번의 실험 모두 실패였습니다. 독일 셰퍼드는 방어만 했고 벨지안 말리노이즈는 전술이 없었으며 보더콜리는 아예 싸우지 못했어요. 미국이 자랑하던 견종들이 모두 코요테를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김 박사는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훈련받은 개들은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생 상황에선 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죠. 본능적 판단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어요. 그녀의 말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데이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 개들은 사람과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또는 개들끼리만 야생을 상대하도록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개들은 도구였다는 거요. 훌륭한 도구였지만 독립적인 생존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진돗개는 달랐어요. 수백 년 동안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개들이었죠. 시험 결과는 공개됐습니다. 미국 내 반응은 충격이었어요. 우리 최고의 개들도 못했다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다른가? 미국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죠. 저는 실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미국 훈련견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개들은 분명 뛰어났다는 겁니다. 독일 셰퍼드의 명령 수행 정확도는 완벽했어요. 핸들러가 앉아라고 하면 0.3초 만에 앉았습니다. 지저라는 신호에 즉각 반응했죠. 경계라는 지시엔 완벽한 자세를 취했어요.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벨지안 말리노이즈는 공격성 통제가 탁월했습니다. 돌진하라는 명령엔 전력으로 달렸지만 멈추라는 신호엔 즉시 정지했어요. 이빨을 드러내다가도 한마디에 입을 다물었죠. 특수부대가 이 개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보더콜리의 반응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핸들러의 손짓 하나에 방향을 바꿨어요. 눈빛만 봐도 다음 명령을 예측했죠. 지능이 높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게 뭔지는 곧 명확해졌습니다. 챈들러가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견종이 우수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어요. 명령 수행률 98%, 반응 시간 평균 0.5초 이하, 공격 제어 성공률 100%입니다. 수치만 보면 완벽했죠. 하지만 챈들러는 다음 문장에서 멈칫했습니다. 다만 그는 화면을 넘겼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핸들러 부재 시 자율행동률 23%.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김 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독일 셰퍼드는 코요테를 발견하고도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5초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죠. 영상이 재생됐어요. 셰퍼드는 코요테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러가 지저라고 말할 때까지요. 벨지안 말리노이즈는 더 심각했습니다. 김 박사는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코요테가 양쪽에서 접근했을 때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말리노이즈는 머뭇거렸어요. 왼쪽을 보다가 오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죠. 명령이 없었으니까요. 보더콜리는 아예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위협을 인지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핸들러를 찾았습니다. 영상 속 보더콜리는 뒤를 돌아봤어요. 사람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개들의 한계가 뭔지 말입니다.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데이비스가 추가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상황 변화 대응 테스트입니다. 새로운 시나리오였죠. 코요테가 처음엔 정면에서 왔다가 갑자기 측면으로 우회하는 상황이었어요. 독일 셰퍼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면을 경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측면 침투를 방치했어요. 핸들러가 새 명령을 내릴 때까지 3초가 걸렸습니다. 야생에선 치명적인 시간이었죠. 벨지안 말리노이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격 명령을 받았는데 코요테가 멈추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계속 쫓아야 하나 돌아와야 하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핸들러의 호루라기 소리를 기다렸죠. 이게 훈련견의 특성입니다. 챈들러가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개들이 명령에 완벽히 복종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게 군견과 경찰견의 핵심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자율적 판단 능력이 억제됩니다. 김 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훈련은 개의 야생 본능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사냥 본능, 영역 본능, 무리 본능 모두 통제되죠. 그녀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그 대가로 우린 완벽한 복종을 얻습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은 개를 도구로 만들었던 거예요. 완벽한 도구였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본능은 사라진 거죠. 실험은 계속됐습니다. 핸들러 없이 개들만 남겨두는 테스트였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독일 셰퍼드는 울타리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명령을 기다린 겁니다. 벨지안 말리노이즈는 배회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보더콜리는 계속 사람을 찾았습니다. 코요테가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짖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돌진하지도 포위하지도 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따로 짖을 뿐이었죠. 이게 대응과 판단의 차이입니다. 데이비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훈련견들은 대응은 완벽합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그 어떤 개보다 정확하게 수행하죠. 그는 화면을 껐어요. 하지만 판단은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상황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챈들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간 군견을 훈련시켰습니다. 완벽한 전투견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죠.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린 생존자가 아니라 병사를 만든 겁니다. 명령 없인 싸우지 못하는 병사를요. 김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다를 겁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어요. 진돗개는 훈련받지 않았으니까요. 본능이 살아있을 겁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견종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돗개를 직접 테스트할 차례였습니다. 미국은 준비됐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진돗개 실험이 시작되는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조건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돗개 3마리가 실험 구역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셰퍼드처럼 당당하지도 않았고 벨지안 말리노이즈처럼 공격적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걸어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핸들러도 없었죠. 첫 30초 동안 진돗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김 박사는 달리 봤습니다. 관찰하고 있어요. 저는 김 박사의 말이 맞다는 걸 곧 알았습니다. 진돗개들은 눈으로 구역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울타리의 위치, 나무의 간격, 그림자가 진 곳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죠. 1분이 지났습니다. 3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흩어졌죠. 한 마리는 왼쪽으로,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한 마리는 중앙에 남았습니다. 완벽한 삼각 진영이었어요. 김 박사가 속삭였습니다. 지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돗개들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5m였어요. 서로를 볼 수 있으면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완벽한 간격이었습니다. 오후 10시 10분, 코요테 6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코요테들은 천천히 접근했어요. 진돗개들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들이 짖지 않았어요. 독일 셰퍼드는 즉시 짖었고 벨지안 말리노이즈는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침묵했죠. 그저 자세를 낮췄을 뿐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필요 없으니까요. 짖으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됩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돗개들은 싸움이 아니라 사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코요테들은 5m까지 접근했어요. 왼쪽에 있던 진돗개가 갑자기 두어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코요테들이 그쪽을 봤죠. 바로 그 순간 오른쪽 진돗개가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챈들러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협동하고 있어요. 진돗개들은 눈빛 하나, 소리 하나 없이 움직임만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던 진돗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코요테들 입장에선 빈틈처럼 보였을 거예요. 두 마리 코요테가 그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양쪽 진돗개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코요테들은 순식간에 포위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냥감이 된 거죠. 진돗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신호였죠. 세 마리가 일제히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걸어갔을 뿐입니다. 왼쪽 진돗개가 옆으로 돌았습니다. 코요테의 퇴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쪽이었죠. 3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코요테 6마리가 모두 실험 구역을 벗어났어요.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연구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챈들러는 영상을 되돌렸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 박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했죠.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지즘은 단 한 번, 3초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개와 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도구와 생존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실험이 끝난 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분석과 토론으로 시끄럽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이 코요테를 유도하는 장면을 10번도 넘게 되돌려본 상태였어요. 손은 키보드 위에 얹어져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챈들러는 메모를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15년간 군견을 훈련시키며 모든 상황을 기록해왔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행동도, 어떤 반응도 빠짐없이 적었죠. 하지만 지금은 펜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만 있을 뿐, 종이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데이비스는 의자에 깊이 기댄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야생동물을 연구한 전문가였지만 오늘 본 건 그의 경험밖이었던 겁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침묵은 5분을 넘어 10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이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결국 입을 연 건 챈들러였습니다.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이건 훈련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담긴 무게를 느꼈어요. 15년 경력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부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김 박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정지시켰어요. 진돗개 3마리가 완벽한 삼각 진영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었죠. 저 배치는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번을 반복해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순 없어요. 데이비스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어요. 회의에서 경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였죠. 늑대 무리의 사냥을 수없이 관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계획에서 늑대를 본 겁니다. 챈들러는 계속 말했습니다. 군견 훈련엔 3단계가 있습니다. 복종, 공격, 협동이죠.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어요. 복종은 6개월, 공격은 1년, 협동은 2년이 걸립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저 진돗개들은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3단계 모두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김 박사는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응 시간입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어요. 코요테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진돗개들이 대응하기까지 평균 0.8초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그래프를 비교했죠. 훈련받은 군견이 명령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이 0.5초입니다. 겨우 0.3초 차이예요.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김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군견은 명령을 들은 후 반응했고
진돗개는 스스로 판단한 후 반응했어요. 전자는 수동이고 후자는 능동입니다. 챈들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죠. 제 훈련 매뉴얼엔 저런 행동을 설명할 용어가 없어요. 협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본능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데이비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는 말을 멈췄어요.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했습니다. 이건, 문화다. 그 단어가 나왔을 때 회의실 공기가 또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문화요? 김 박사가 되물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늑대 무리를 보면 각 무리마다 사냥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종이지만 지역마다 배우고 전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는 진돗개를 가리켰죠. 저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 아니에요.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입니다. 챈들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건 한국의 상과들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개들의 생존 방식이란 얘기군요. 그는 경외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훈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온 거였네요.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당혹스러움이 아니라 존중의 침묵이었습니다. 세 명의 전문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돗개를 인정하고 있었죠. 챈들러가 마침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단 한 줄을 적었어요. 진돗개 훈련 불가. 이해 필요. 저는 그 문장이 모든 걸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실험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미국 훈련견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개입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김 박사가 두 영상을 동시에 재생했습니다. 왼쪽엔 독일 셰퍼드, 오른쪽엔 진돗개였어요. 같은 구간을 프레임 단위로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순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타임코드 00시 00분 00초. 코요테가 실험구역 경계선 밖 50m 지점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위협적인 거리는 아니었어요. 독일 셰퍼드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돗개는 달랐습니다. 세 마리 모두 멈췄어요. 귀가 쫑긋 섰고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뭔가를 감지한 겁니다. 김 박사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들은 냄새로 코요테의 존재를 이미 파악한 거였죠. 00시 02분 30초. 코요테가 30m까지 접근했습니다.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그제야 머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계 자세도 취하지 않았죠. 훈련상 침입이 확인되기 전엔 반응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니까요. 진돗개들은 이미 배치를 바꾼 상태였습니다. 삼각 진영을 완성했어요. 그것도 코요테가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데이비스는 감탄했죠. 예측하고 있어요. 침입 전에 이미 대응 중입니다. 00시 05분 10초. 코요테가 울타리 10m 앞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독일 셰퍼드들이 반응했어요.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그대로였죠. 침입이 확정되기 전까진 전진하지 않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진돗개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전진했어요. 울타리와 코요테 사이 공간을 좁혀가는 겁니다. 코요테 입장에선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아직 영역 침범도 하기 전인데 이미 저지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챈들러는 이 차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개입 시점입니다. 그는 타임라인을 비교했어요. 독일 셰퍼드는 코요테가 울타리를 넘은 후에야 본격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넘기 전부터 차단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었어요.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였죠. 미국 훈련견은 방어 개념이었습니다. 침입이 발생하면 막는 거였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예방 개념이었습니다. 침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였죠. 00시 08분 20초. 코요테 무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독일 셰퍼드 실험에선 이 순간 개들이 당황했어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침입하니까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진돗개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각 개가 담당 구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코요테가 어디로 오든 대응할 수 있었어요.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요테들이 혼란스러워 보였죠. 김 박사는 핵심을 찾아냈습니다. 전투 여부의 차이입니다.
그녀는 두 영상의 결과를 비교했어요. 독일 셰퍼드는 코요테와 세 차례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짧은 싸움이 벌어진 거죠. 상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반면 진돗개는 단 한 번의 접촉도 없었어요. 데이비스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진돗개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더 정확히는 싸움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이건 야생동물 전문가로서 처음 보는 전략이었죠.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진돗개들의 움직임엔 공격성이 없었어요. 위협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간을 메우고 경로를 차단하고 선택지를 제거했을 뿐이었죠. 코요테들은 싸워야 할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챈들러는 군사 전략과 비교했습니다. 이건 손자병법의 원리입니다. 그는 감탄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최고의 전략이죠. 진돗개는 이걸 본능적으로 실행하고 있어요. 김 박사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입 시점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미국 훈련견은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했고, 진돗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했습니다. 챈들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돗개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전략가예요. 저는 실험 종료 3일 후 김 박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험 기록이 아니었죠. 미국이 처음으로 진돗개를 공식 문서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동물행동연구소 회의실엔 3명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김 박사, 챈들러, 데이비스였죠. 그들 앞엔 수백 페이지의 영상 분석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빈 문서였습니다. 제목만 적혀 있었죠. 김 박사가 화면에 띄운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공격 없이 영역을 지키는 한국 진돗개의 방식. 미국 동물행동학 역사상 처음으로 비서구권 토종견의 독자적 전략을 인정하는 보고서였으니까요. 챈들러는 보고서 구성안을 제시했습니다. 서론, 실험 방법, 결과, 비교 분석, 결론으로 가야 합니다. 표준적인 학술 보고서 형식이었죠. 하지만 데이비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보고서로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범주가 필요해요. 김 박사는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계 행동 분류론으론 설명이 안 돼요. 그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공격견, 경비견, 목양견, 사냥견 어디에도 진돗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돗개는 기존 분류 자체를 넘어선 존재였던 겁니다. 첫 회의는 6시간이 걸렸습니다. 제목 하나를 정하는 데만 2시간이 소요됐죠. 처음엔 방어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지만 챈들러가 반대했습니다. 방어는 수동적입니다. 진돗개는 능동적이에요. 그 다음은 영역 확보였습니다. 데이비스가 고개를 저었죠. 확보는 공격적 뉘앙스가 있어요. 진돗개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박사가 정리했습니다. 영역 통제입니다. 하대 비공격적 방식의 통제죠. 그 순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영역을 지킨 게 아니라 통제했던 거예요. 보고서 작성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데이비스가 야생동물 관점을 맡았어요. 챈들러는 군견 훈련과의 비교를 담당했습니다. 김 박사는 전체 행동 분석을 총괄했죠. 저는 초안이 나온 첫날 밤 그 문서를 받아봤습니다. 서론부터 충격이었어요. 본 연구는 한국 진도에서 기원한 토종견 진돗개의 독특한 영역 방어 메커니즘을 다룬다. 문장은 학술적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인정이 느껴졌죠. 2장은 실험 설계를 다뤘습니다. 기존 서구 훈련견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진돗개의 차별성을 검증한다. 미국 최고의 견종들과 비교했다는 것. 그리고 진돗개가 달랐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였죠. 3장 결과 부분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숫자로 증명했어요. 진돗개의 평균 개입 시점은 위협 감지 후 2.3초. 미국 훈련견은 7.8초였다. 3배 이상 빨랐던 겁니다. 물리적 접촉 횟수는 진돗개 0회, 독일 셰퍼드 3회, 벨지안 말리노이즈 5회였다. 챈들러는 전술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진돗개는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3단계 협동 전술을 구사했다. 그는 군사 용어를 사용했어요. 정찰, 포위, 유도로 이어지는 연속 작전이었다. 데이비스의 야생동물 비교는 경이로웠습니다. 진돗개의 행동 패턴은 늑대보다 효율적이었다. 그는 과감하게 적었어요.
늑대는 무리 사냥 시 30%의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진돗개는 15% 미만이었다. 내장 비교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표를 만들었어요. 왼쪽엔 미국 훈련견, 오른쪽엔 진돗개였습니다. 항목마다 대조가 극명했죠. 반응 방식, 명령, 기반 대 본능 기반, 협동 수준, 제한적 대 완전, 에너지 효율 낮음 대 높음. 챈들러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은 훈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의 자연 선택과 문화적 전승에서 비롯됐다. 이건 인정이었어요. 미국식 훈련 시스템으로는 만들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5장 결론은 김 박사가 직접 썼습니다. 진돗개는 기존 견종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범주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녀는 더 나아갔어요. 이들의 비공격적 영역 통제 방식은 향후 작업견,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선언한 거였습니다. 보고서는 총 87페이지였습니다. 영상 캡처 92장, 그래프 34개, 비교표 18개가 포함됐죠. 김 박사는 최종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 보고서는 LA 카운티 공식 문서로 등록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기록은 시작됐습니다. 진돗개라는 이름이 미국 공식 문서에 새겨진 거예요. 저는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 챈들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날따라 지쳐 보였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챈들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우리는 늘 더 강한 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크고, 빠르고, 공격적인 개를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챈들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돌리며 무언가 정리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진돗개 사진을 바라봤죠. 한국은 더 똑똑한 개와 함께 살아온 것 같아요. 힘이 아니라 지혜를 키운 거죠.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어요. 미국 최고 군견 전문가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방향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인정이었죠. 다음 날, 이 대화는 기사가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가 챈들러를 인터뷰했던 거예요. 제목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만들었고, 한국은 지혜를 키웠다. 부제는 더 강렬했죠. 진돗개 실험이 드러낸 미국 군견 시스템의 한계. 기사는 오전 6시에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1시간 만에 댓글 300개가 달렸습니다. 3시간 후엔 1000개를 넘었죠. 미국인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댓글창을 스크롤하며 미국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부정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 과장이다. 익명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실험 영상 일부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진돗개가 코요테를 유도하는 3분짜리 영상이었어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건 진짜네. 훈련 없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반려견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아는 사람? 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죠. 한국에 이런 개가 있었어. 왜 우리는 몰랐지? 한국계 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댁에 진돗개가 있었다. 어렸을 때 진도에서 본 적 있다. 개인적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군견 훈련사 커뮤니티의 반응은 더욱 진지했습니다. 현직 핸들러들이 의견을 나눴어요. 챈들러의 말이 맞다. 우리 훈련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 애견협회 관계자가 성명을 냈어요. 한 번의 실험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방어적인 태도였죠. 하지만 이미 여론은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폭스뉴스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전용 뉴스 메인으로 나갔어요. 한국 토종견, 미국 군견을 능가하다. 앵커는 신중하게 보도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CNN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진도를 취재했어요. 진돗개 보호구역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섬에서 수백 년간 순수혈통을 지켜왔다. 리포터는 감탄했죠.
트위터는 논쟁의 장이 됐습니다. 해시태그 진돗개가 트렌딩에 올랐어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점차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 가장 놀라운 반응은 군 관계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해병대 군견 프로그램 책임자가 인터뷰에 응했어요. 진돗개의 자율 판단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훈련 커리큘럼에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저는 이 발언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한국해의 전략을 연구하겠다는 거였어요. 세계 최강 군대가 한국의 토종견에게서 배우려 한다는 의미였죠. 목장주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코요테 피해가 심한 지역 농장주들이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돗개를 구할 수 있나? 실용적인 관심이었습니다. 한인 브리더들에게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진돗개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 하지만 공급은 제한적이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했고, 다음엔 놀랐으며, 이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챈들러의 고백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미국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저는 사건 발생 한 달 후, 완전히 달라진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처음 진돗개가 코요테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조그만 한국 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레딧의 개 관련 게시판을 보니 표현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사람처럼 판단하는 게,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수식어였습니다. 전술을 이해하는 게, 이런 표현도 자주 보였죠. 조롱에서 경외로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인들은 진돗개를 몰랐어요. 알았다 해도 아시아 토종견 정도로만 인식했죠. 크기도 작고 이름도 생소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유튜브 영상 댓글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초기 댓글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조작 아니야? 의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최근 댓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개들 정말 똑똑하다. 우리 독일 셰퍼드보다 낫네. 저는 하나의 댓글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전직 군견 훈련사라고 밝힌 사람의 글이었어요. 20년간 군견을 다뤘지만 저런 움직임은 처음 봅니다. 한국은 대단한 유산을 보존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려 있었죠. 페이스북 애견 그룹들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진돗개 입양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왔어요. 한인 브리더들은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300명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죠.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진돗개 한 마리에 $500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3,000로 올랐습니다. 그것도 예약만 가능한 상태였죠. 수요가 그만큼 폭증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에는 이런 개가 남아 있었을까? 이 질문이 포럼마다 올라왔습니다. 호기심이었지만 그 안엔 존중이 담겨 있었죠. 김 박사가 이 질문에 답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어요. 진돗개는 한국 진도라는 섬에서 수백 년간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죠. 외부 견종과 구배되지 않았고 사람의 과도한 개입도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이 개를 보호했습니다. 193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죠. 순수혈통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칼럼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보호 의식이 대단하네. 우리도 배워야 한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선택을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비스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진돗개가 특별한 이유는 섬이라는 환경 때문입니다. 그는 생태학적으로 설명했죠. 진도는 고립된 생태계였어요. 진돗개는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챈들러는 역사적 맥락을 추가했습니다. 군사 전문지에 기고했어요. 한국은 수천 년간 외침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그는 적었죠.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힘보다 지혜가 필요했을 겁니다. 진돗개는 그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질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엔 다른 것도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돗개를 통해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한국관광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도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진돗개의 고향, 진도를 방문하세요. 미국인 관광객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한인들의 자부심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우리 진돗개가 인정받았다. 이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인 2세, 3세들도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사실이었구나. 한 한인 노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미국에 왔을 때 아무도 한국을 몰랐어요. 그는 회상했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진돗개 하나가 한국의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애견 잡지들이 특집을 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개, 진돗개, 표지 모델은 당연히 진돗개였죠. 이 잡지는 평소보다 3배 많이 팔렸어요. 자부심의 역전은 완성됐습니다. 한때 무시받던 조그만 한국 개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견종이 됐죠. 저는 김 박사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만이 아니었어요. 데이비스와 챈들러도 함께했죠. 3명의 전문가가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한 겁니다. 미국 동물행동학계는 질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단했어요. 한국 농가에서 개는 어떤 존재였는가? 미국에선 개가 애완동물이거나 작업견이었죠. 하지만 진돗개는 달랐습니다. 김 박사는 진도에 도착해 첫날부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70대 노인이 운영하는 농가를 방문했어요. 그곳엔 진돗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죠. 이 개들은 밤새 집을 지킵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요. 이 말이 김 박사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명령 없이요? 노인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이게 핵심이었죠. 한국에선 개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챈들러는 2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혼자 판단해야 했는가? 그는 여러 농가를 돌며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 농가는 넓었습니다. 집에서 밭까지, 밭에서 산까지 거리가 멀었죠. 주인이 항상 개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농부가 설명했습니다. 옛날엔 밤에 멧돼지가 자주 내려왔어요. 그는 기억을 더듬었죠.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고, 개는 밭을 지켰습니다. 멧돼지가 오면 알아서 쫓아냈어요. 데이비스는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았어요. 평지가 적었죠. 농가는 산 아래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웃과의 거리도 멀었어요. 이 환경이 진돗개를 만든 겁니다. 여기선 개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보고서에 적었어요. 주인을 부를 시간도, 도움을 청할 방법도 없었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3번째 질문은 가장 본질적이었습니다. 왜 싸움보다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웠는가? 김 박사는 진도의 한 노인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싸우면 다치잖아요. 다치면 일을 못하고요. 이 대답은 단순했지만 심오했습니다. 한국 농가에선 개도 노동력이었던 거예요. 다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챈들러는 이 개념에 충격받았습니다. 미국 군견은 싸우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는 비교했어요. 부상은 각오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 농가엔 수의사가 없었을 겁니다. 개가 다치면 그냥 죽는 거였어요. 김 박사는 여러 증언을 모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진돗개는 함부로 싸우지 않는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땐 목숨을 겁니다. 평소엔 신중하지만 가족을 지킬 땐 용맹했던 겁니다. 데이비스는 역사 자료를 찾았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의 개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개는 집을 지키고 도둑을 막으며 뱀을 쫓는다. 기능이 명확했습니다. 공격견이 아니라 수호견이었죠. 한양 토사학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진도는 섬입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외부 침입이 적었죠. 개가 사람을 공격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야생동물로부터 가축과 곡식을 지켰습니다. 김 박사는 결정적인 증언을 얻었습니다. 90대 노인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진돗개는 가족이었어요. 노인은 말했죠. 밥상에서 같이 먹고 마당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하지만 명령하진 않았어요. 노인은 강조했습니다. 존중했죠. 개도 생각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알아서 하게 뒀습니다. 챈들러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개를 도구로 봤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명령하고 통제하는 대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가족으로 본 겁니다. 데이비스는 생태학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환경은 독립적인 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적었어요. 산악 지형, 넓은 농지, 빈번한 야생동물 출몰. 이 모든 조건이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강화했죠. 김 박사는 문화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한국인은 개에게 역할을 줬습니다. 그녀는 분석했어요. 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은 개에게 맡겼죠. 새 전문가는 2주간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았어요. 답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김 박사가 정리했죠. 한국은 개를 무기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어요. 가족과 땅을 지키는 존재로 키웠습니다. 저는 6개월 후 LA 카운티 동물행동연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엔 변화가 있었어요. 복도 벽면에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죠. 진돗개 3마리가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지혜는 힘보다 강하다. 김 박사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진돗개 방식을 활용한 작업견 훈련 개선 연구.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의 연구실엔 지원자가 줄을 섰죠. 챈들러는 군견 훈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자율성 강화였어요. 명령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 판단력을 키운다. 이게 새로운 방향이었죠. 15년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챈들러는 확신했어요. 데이비스는 야생동물 관리 정책에 진돗개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비공격적 영역 통제, 이 개념이 공식 용어가 된 겁니다. 코요테 문제로 고민하는 지역의 진돗개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죠. 저는 미국 전역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목장은 진돗개 5마리를 들여왔어요. 코요테 피해가 90% 감소했습니다. 콜로라도의 농장주는 인터뷰에서 말했죠. 이 개들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해요.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미국 축산업을 바꾸다, 일면 톱이었어요. 기사는 진돗개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적은 비용, 높은 효과, 그리고 인도적 미국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했어요. 천연 기념물을 함부로 수출할 순 없었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극소수만 승인됐습니다. 이 소송이 오히려 가치를 높였어요. 저는 한국 진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섬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죠. 대부분 미국인이었어요. 그들은 진돗개를 보러 온 겁니다. 진도의 노인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우리 개인데 뭐가 특별하다고. 하지만 자부심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키워온 거지. 수백 년간 지켜온 전통이 세계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김 박사는 6개월 만에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돗개 훈련법을 적용한 독일 셰퍼드의 자율성이 40% 향상됐다. 수치로 증명된 겁니다. 명령 없이도 상황 판단이 가능해졌다. 챈들러는 첫 시범 훈련을 마쳤습니다. 신입 군견 10마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시켰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훈련견보다 반응 속도는 비슷하지만 적응력은 2배 높았다. 데이비스는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청중은 30개국에서 왔어요. 한국 진돗개의 비공격적 영역 통제 메커니즘. 그의 발표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돗개 3마리가 시작한 일이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된 거예요.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도, 호주도, 캐나다도 주목하기 시작했죠. 한 해가 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그 농장을 다시 찾았어요. 진돗개 3마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마당을 거닐고 있었죠. 하지만 이 개들이 만든 파장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코요테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는 웃었죠. 이 개들이 뭘 한 건지 모르겠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미국 동물행동학회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진돗개를 독립된 견종 범주로 인정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미국이 한국 토종견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이제 한국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진돗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녀는 회상했죠. 이제 압니다. 김 박사는 미소 지었어요. 미국은 더 강한 개를 만들었고 한국은 더 현명한 개와 살아왔다는 거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차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영역을 순찰하고 있을 겁니다. 명령도 훈련도 없이요. 그저 수백 년간 해온 대로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가 세계에 알려진 건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한국의 지혜가, 한국의 전통이, 한국의 방식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라는 이름을 통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그 특별함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